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제게 건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72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며느리 박지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정하고 효심 깊어 보였던 그 사람을 저는 진짜 딸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고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김영희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텅 빈 집이 너무 고요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했죠. 그래도 할머니에겐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이 유난히 자주 들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또 왔어요. 오늘 반찬 해드리려고요. 지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뒤따라 들어가며 말했죠. 아니, 괜찮은데. 자네가 매번 이렇게 오면 피곤하잖아. 에이, 뭐가 피곤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지은은 냉장고를 열더니 안에 들어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어요.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네.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지은이 할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할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마치 자신이 정말 뭔가 잊어버리기 시작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랬어. 괜찮아.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작은 것도 큰일 될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걱정하는 말투였는데 어딘가 자꾸 자신을 관리해야 할 대상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오랜만에 친구 정숙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이는 할머니의 50년 지기 친구였고 함께 차 한잔하며 수다 떠는 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낙이었죠.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지은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정숙이 만나러 가려고. 지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곤 이내 웃으며 말했죠.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두껍게 입고 나갈게. 그래도 어머니,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기를 한 달 넘게 못 만났는데 오늘마저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죠. 고마운데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이라서 나갈게.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 어딘가에 불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못 본 척하고 집을 나섰죠. 카페에서 정수기를 만난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가 자주 온다며? 응, 지은이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러.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어머, 효부네 효부. 요즘 그런 며느리 흔치 않아.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수가 나한테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지은이가 날 자꾸 애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날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자꾸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이런 말을 해. 마치 내가 정말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나친 걱정 아닐까? 며느리가 진짜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렇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왜 며느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역시 나가시면 안 됐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은은 할머니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손길이 다정했지만 할머니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졌죠.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지은이는 날 걱정해 주는 건데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이 사실은 본능적인 경고 신호였다는 걸요. 며칠 후 지은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가득 들고 있었고 표정도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뒤따라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 민수야. 요즘 바쁘다더니 웬일이야? 엄마, 오랜만이죠? 회사 일이 좀 정리돼서 들렀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지은이 슬쩍 화제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사실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애기 가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신혼부부가 사는 빌라는 작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은이 민수를 슬쩍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산다고? 이 집에?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저희가 같이 살면 서로 좋잖아요.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 수도 있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운데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너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 지은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죠. 에이, 무슨 말씀을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편하시게 해드릴 자신 있어요. 정말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지은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 미안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얇게 떨렸고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할머니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죠.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면 놀라시지.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응,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혼자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 표정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할머니로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평생 함께 살았던 곳이었고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이 집을 나눠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지은이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어머니, 제가 오늘 좋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 어머니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까 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통장 관리?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게요, 요즘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과금 같은 거 안 내시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시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대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금액도 크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면 훨씬 안전할 텐데.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 지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고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까지 거절하시면 기분이 좀 그렇네요. 지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어요. 분명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자신이 며느리한테 서운함을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지은아,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이시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지은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웃을 때의 표정과 거절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변했던 그 차가운 눈빛.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일 리 없었어요. 그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겠죠. 하지만 가슴 한쪽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며칠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혹시 자신이 며느리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서 지은이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바빠서 못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난 게 아니라 정말 바빴던 거였나 봐요. 오늘 점심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윤 대표라는 이름이 떴어요. 어머니, 제 폰 좀 가져다 주실래요? 지은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폰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부엌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네, 그 아파트 말씀이시죠?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손에 쥔 폰을 내려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파트? 무슨 아파트? 네, 맞아요. 동대문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요. 주인 명의는 김영희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든 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네.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매물로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팔릴 것 같은지도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아, 그리고 명예 이전 절차도 복잡한가요? 혹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은이 통화를 끝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죠. 어머니, 폰 안 가져다 주셨어요? 아, 미안. 깜빡했네. 지은은 폰을 집어들며 할머니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통화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텔레비전 보느라 못 들었어.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할머니를 지켜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죠. 그럼 다행이네요. 별거 아닌 통화였는데. 지은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내 집을 알아본다고? 명예 이전? 본인 동의 없이?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 점심을 먹는 동안 지은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좋죠? 다음 주에 민수랑 같이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갈까 해요. 그래, 좋겠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온통 방금 전 통화 내용만 떠올랐어요. 며느리 얼굴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러 갔을 때 할머니는 슬쩍 지은의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가방이 거실 의자에 놓여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는 화장품,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한 장을 꺼내 펼쳤죠. 순간 할머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에서 서류 맨 위에 적힌 주소는 바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예상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가방 안에 넣으려는데 다른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파트명의 이전 절차 안내. 할머니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가방에서 손을 뗐어요. 아, 아니야. 그냥 가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은은 천천히 다가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곤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가방 안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정말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정말이야.
내가 왜 내 가방을 봐? 지은은 잠시 할머니를 지켜보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예민했나 봐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지은이 집을 나간 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시세 조회서, 명예 이전 절차,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서류는 분명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숙아, 나야.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일지도 몰랐어요. 정숙을 만난 할머니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부동산 전화, 서류, 통장 관리 요구까지. 말을 하는 동안 할머니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정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거 심상치 않아. 며느리가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근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고. 오해? 부동산 시세 조회서에 명예 이전 절차까지 준비해 놨는데?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지금부터 증거를 모아둬.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전부 기록해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증거? 그래.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 일단 내 재산부터 확실히 지켜야 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의 동생 내외가 서울에 올라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죠. 민수와 지은도 함께였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동생 부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건강은 괜찮아? 응, 나 괜찮아. 다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동생 내외는 민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지은에게도 살갑게 대했죠. 지은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착한 애예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렇게 밝게 웃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을까?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동생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응,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 그러자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요즘 좀 힘들어 하세요. 할머니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말투엔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들렀을 때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지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생 내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죠. 언니, 정말 그랬어? 아니, 나는. 할머니가 변명하려는데 지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들른다고 했는데 깜빡하셨잖아요. 밖에 나가 계셔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건 내가 친구 만나러 간 거였어.
내가 오는 날짜를 착각한 거지. 어머니, 그때 제가 분명히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날짜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나 괜찮아. 그냥 바빠서 그랬을 뿐이야.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식탁 주변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다들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요. 나는 괜찮다니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할머니를 쳐다봤고 그 시선들이 할머니 가슴을 짓눌렀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민수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내가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은이가 일부러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겨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까는 너무 화내신 것 같아요. 지은이 기분 많이 상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지은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말이 떠올랐어요. 증거를 모아둬. 할머니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부턴 모든 걸 기록할 거야.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 증명해낼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 주고받는 문자도 전부 캡처해뒀어요. 며칠 뒤 지은이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청소 좀 할게요. 집이 먼지가 많네요. 고마워.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지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부지런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죠. 그러다 지은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재빨리 거실 소파에 놓인 지은의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야 했어요. 가방 안에는 화장품, 수첩, 그리고 투명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파일을 꺼내 펼쳤죠. 순간 할머니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서 맨 위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매도일란에는 김영이라는 이름이, 매수일란에는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계약 날짜는 석 달 뒤였습니다.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계약 금액까지 전부 작성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종이를 쥔 손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어? 할머니는 황급히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은이 나왔을 때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지은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에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지은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계약서, 석 달 뒤, 내 집을. 오후가 되어 지은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홀로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누구세요? 김영애 씨 댁 맞으시죠? 박지은 씨 계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박지은 씨가 누군데요? 제 며느리인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은 씨가 저희한테 빚이 있거든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이요? 네. 3천만 원입니다. 석 달째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혹시 박지은 씨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며느리가? 제가 왜 며느리 빚을 알아야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엔 가족이 대신 갚거든요. 혹시 김영애 씨께서? 저는 모릅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현관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사채업자. 그럼 지은이가 내 집을 노린 건. 할머니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며느리 이름을 검색했죠. 박지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 기사들이 주르륵 떴어요. 박지은 씨, 전 남편과 재산 분쟁 소송, 재산 사기 의혹 제기, 경찰 조사 중, 결혼 3년 만에 이혼, 위자료 요구 논란. 할머니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었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 남편이 이를 발견해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이혼은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이 목적이었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죠.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 효녀 같은 행동,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할머니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쓰러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수는 알까? 아들도 같이 속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계약서는 서명이 안 되어 있었고 사채빚도 며느리 개인 문제일 수 있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지은이가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메모장에 꼼꼼히 적었어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 계약서 발견, 사채업자 방문.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당신이 날 우습게 본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계약서, 사채업자,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 이제 확실해졌어. 지은이는 처음부터 내 집을 노렸던 거야.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알려야 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엄마 집에 좀 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바쁜데. 중요한 얘기야. 지은이랑 같이 와.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쯤 민수와 지은이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할머니 눈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앉아.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캡처해둔 기사들을 출력한 종이를 꺼내 놓았죠.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보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내 전 남편과 재산 분쟁 소송, 사기 의혹. 이게 다 사실이냐고. 지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전 남편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어제 우리 집에 온 사채업자는 3천만 원 빚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채업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여기 사채업자가 왔어. 지은이가 3천만 원 빚이 있다고 하더라. 민수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이게 진짜야?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었죠.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야? 내 집 매매 계약서까지 만들어 놨더라. 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는 그냥 뭐? 부동산 시세 조회하고 명예 이전 절차 알아보고 계약서까지 준비한 게 오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은 할머니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집 알아봤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서 관리도 못 하시면서. 지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수가 놀라며 물었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오빠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 드셨어요. 깜빡깜빡하시고 판단력도 떨어지시고 언제까지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면 이 집은 비잖아요.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면 되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나더러 요양원 가라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엔 더 이상 존댓말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남편이랑 평생 살았던 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어머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더 행복하실 거예요. 나는 안 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민수를 쳐다봤어요. 오빠, 어머니 좀 설득해봐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지은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고 너도 지은이 편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하게 서 있으려 애썼죠.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이제 저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어요. 그래요. 저 없으면 어머니 누가 챙겨드려요? 병원 가실 때도 장 보실 때도 전부 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난 부탁한 적 없어. 어머니가 부탁 안 하셔도 저는 며느리니까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지은의 말에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은망덕? 내가? 그럼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 챙겨드렸는데 요리하고 청소하고 병원 모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면 어떡해요? 너는 사기꾼이잖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사실이잖아. 전 남편한테도 똑같이 했잖아. 재산만 노리고 결혼한 거잖아. 증거 있어요? 그건 전부 오해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 지은아,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집이 필요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에요. 이게 내 본심이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집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다정한 척, 효녀인 척,
전부 연기였던 거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할머니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나가. 둘 다 나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반격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숙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그간 모아둔 증거들이 가득 담긴 파일을 들고 있었죠. 변호사는 할머니가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사진, 기사 캡처, 문자 내용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 분이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요양원 가세요. 이 집은 우리가 쓸 거예요. 같은 발언들은 명백한 재산 탈취 의도를 보여주거든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사채업자 방문 기록, 전 남편과의 소송 기록까지 있으니 패턴이 명확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에요? 네. 사기 미수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의 가등기나 제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잘 참으셨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기실 차례입니다. 사흘 뒤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지은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와. 안 오면 후회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느낀 듯 조용히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민수와 지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엔 할머니 외에도 정숙 그리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변호사님이랑 경찰분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앉아라.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재생했죠. 스피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집이 필요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에요.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민수의 목소리,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어떻게 해? 내가 녹음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지은의 가방에서 찍은 계약서 사진이 떴습니다.
매도인 김영희, 매수인 박지은. 이건 내가 준비한 계약서야. 내 서명도 없이. 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이게 대체 뭐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전 남편한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기사야. 재산 사기 의혹, 소송, 이혼. 전부 내가 한 짓이지. 그건 오해라고.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채업체 3곳에서 총 5천만 원 빚.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3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지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야.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건 내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야. 지은이가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야. 은행 직원이 확인 전화 와서 알았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내 이름으로 대출을?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 은행에서 이미 확인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였어. 다정한 며느리인 척, 효녀인 척 하면서 사실은 내 집과 아들 재산만 노렸던 거지. 어머니, 저는. 입 닥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당할 생각 없어.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지은 씨, 당신은 사기 미수, 문서 위조 미수, 그리고 무단 개인정보 이용으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 접수됐고요.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을 이용했어. 아들을 속이고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고 내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 용서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지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나한테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손을 꽉 잡았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경찰관이 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지은 씨, 가시죠. 지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했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진짜 자유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미수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변호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확실하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지은이 할머니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은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도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명의의 가등기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할머니 허락 없이 이 집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엄마, 나예요. 민수였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의심하고 지은이 편만 들었어요. 진짜 바보 같았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너도 속은 거야. 자책하지 마.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그래, 느꼈지. 근데 확신할 수 없었어.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사람을 믿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증거까지 무시하면 안 돼.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더욱. 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살면 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정숙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영희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이제 좀 마음 편해졌어? 응, 많이 편해졌어. 밤에도 잘 자고. 다행이다. 그때 내가 증거 모으라고 한 거 기억나지? 그게 결정적이었잖아.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어요. 근데 영희야,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있지. 내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더라. 맞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인생 경험이 있잖아. 그 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참고만 있으면 더 큰일 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번에 내가 용기 내서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든 손이 조금 떨렸지만 할머니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로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이가 떠나고 민수가 이혼하고 내 집이 다시 온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 처음엔 두려웠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참지 않길 잘했다. 내 목소리를 냈고 싸웠고 이겼다. 이제 이 집엔 평화가 찾아왔다. 아무도 나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내 재산을 노리지 않는다. 나는 72살이지만 아직 내 인생을 지킬 힘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반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죠. 민수야, 요즘 어때? 괜찮아? 네, 엄마.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앞으론 제가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진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웃었어요. 엄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거. 엄마 말씀 잘 듣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요. 잘 깨달았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진심인 건 아니다. 때로는 그 이름 뒤에 숨은 거짓을 봐야 한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민수처럼, 정수기처럼.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72살 할머니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나이 들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진심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이름 뒤에 탐욕이 숨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